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자신의 회사에서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던 도중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세상을 떠난 40세 남성 닉 코르도바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미국 애리조나주 길버트. 사건의 주인공 닉 코르도바는 이제 막 근무를 마치고 사무실에서 퇴근하기 직전에 아들 크루즈와 딸 카프리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종종 아이들은 닉이 퇴근하기 직전 페이스타임을 사용해 아버지 닉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크루즈는 아버지 닉이 전화를 받자마자 틱톡에서 재미있는 묘기를 배웠다고 말하며 동생 카프리와 함께 자신들이 배운 묘기를 보여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닉은 행복한 표정으로 아들 크루즈에게 동생과 틱톡에서 배운 것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알리샤가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동안 아이들은 매우 신이 나서 아버지 닉에게 틱톡에서 배운 멋진 묘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잠시 후 아내 알리샤는 아버지와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던 아이들이 갑자기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딸 카프리가 매우 큰 목소리로 아버지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말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 알리샤는 깜짝 놀라 하던 일을 멈추고 즉시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알리샤는 방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이 아버지 닉과 화상통화를 하고 있었던 핸드폰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핸드폰을 들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그와 통화하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은 아내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알리샤가 영상통화 중이었던 핸드폰의 화면을 확인했을 때 전화기 너머 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상통화 중이던 핸드폰 화면은 누군가가 일부러 뒤집어 둔 것처럼 아무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은 남편의 비명 소리와 누군가에게 구타당하는 소리만 들려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아내 알리샤는 즉시 911에 신고하여 남편이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알리샤는 911 요원에게 지금 남편은 회사 사무실에 있다고 말하며 즉시 남편의 회사로 출동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내 알리샤는 울먹이며 닉이 신음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말했고 간간히 닉을 공격한 남자의 목소리도 들린다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갑자기 아내 알리샤는 옆에서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알리샤는 남편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전화기에 입을 대고 큰 소리로 데이비드의 이름을 부르며 전화 좀 받아보라고 소리쳤습니다. 911 요원이 데이비드가 누구냐고 알리샤에게 물어보자 데이비드는 남편과 사업을 같이 하는 동업자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리샤는 방금 데이비드가 사무실로 들어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다고 울먹이며 911 요원에게 남편을 구해달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곧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닉의 회사에 도착했고 911 요원은 아내 알리샤를 진정시키며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연락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알리샤는 충격을 받아 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아버지 회사에 가야 하니 빨리 신발을 신고 차에 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직장까진 20분 정도 걸렸는데 그녀는 차를 몰고 가는 동안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알리샤가 남편의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경찰이 출동하여 폴리스 라인을 치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알리샤는 아이들에게 차 안에 있으라고 말하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폴리스 라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마자 2명의 경찰이 그녀에게 다가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알리샤는 울먹이며 남편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냐고 경찰에게 물어보았고 벌써 병원으로 이송된 것이냐고 말하며 어느 병원인지 말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 경찰은 그녀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알리샤를 쳐다보며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몇 시간 뒤 한 형사가 알리샤에게 천천히 다가와 남편 닉이 죽었다고 말하며 알리샤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멀쩡하게 살아있던 남편 닉이 죽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후 경찰은 닉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으나 이상하게도 경찰은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닉의 사인조차도 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경찰은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얼마 뒤 닉의 가족들에게 사건 직후 2명의 남성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도망친 2명의 남성을 수배하고 그들을 찾기 시작했으나 사건은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닉 코르도바는 1979년 10월 16일 미국 애리조나주 스코츠데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닉은 여동생과 남동생과 함께 미혼모인 어머니 테레사 밑에서 자랐습니다. 미혼모의 자녀로 자랐지만 닉은 항상 친절하고 사교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남자로 성장했습니다. 10대 시절 닉은 고등학교 미식축구와 레슬링팀의 일원으로 활약할 만큼 스포츠에 큰 재능을 보였습니다.
1998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닉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돕고자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닉은 피트니스 트레이너가 돈벌이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금방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뒤 닉은 지인의 소개로 난방과 환기, 에어컨을 다루는 일인 공조 일을 배우게 되었고 언젠가 전문적인 공조 기술자가 되어 자신만의 사업체를 가지는 것을 꿈꾸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2003년 닉이 24살이 되었을 때 그는 여동생의 졸업 파티에서 사촌에게 알리샤라는 이름의 아름다운 여성을 소개받습니다. 닉과 알리샤는 그날 밤 파티가 끝나기 직전 서로의 전화번호를 교환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며 빠르게 가까워졌고 몇 년 동안 사귄 뒤 2011년 10월 8일 마침내 알리샤와 닉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12년 닉과 알리샤는 크루즈라는 이름의 남자아이를 낳았으며 2015년에는 카프리라는 이름의 여자아이를 맞이했습니다. 당시 닉과 알리샤는 둘 다 애리조나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주변에 가족과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닉과 알리샤의 아이들은 이모들과 삼촌들 그리고 사촌들 덕분에 평상시에 도와줄 사람들이 근처에 많이 있어 어려움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는 닉과 알리샤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아들과 딸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기로 하였습니다. 아내 알리샤도 두 아이를 위해 헤어 스타일리스트와 사진작가로 일하며 돈을 벌었고 닉은 난방과 환기 그리고 에어컨을 다루는 공조 기술자로 성장하였습니다. 2018년 드디어 닉은 열심히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빌버트 에어라는 공조회사를 인수하여 드디어 자신의 꿈인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2005년에 문을 연 빌버트 에어는 지역 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는 알짜배기 회사였습니다. 인터넷 회사 평가란에도 빌버트 에어는 항상 최고의 평점을 받았으며 닉이 회사에 합류하자마자 평판은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당시 닉은 빌버트 에어의 지분의 반을 인수했고 나머지 절반은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인 데이비드 스위트먼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는 소유만 했을 뿐 실제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닉이 직접 직원들과 고객들을 관리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의 주인은 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닉은 5년 정도만 회사를 운영하고 그 뒤론 회사의 지분을 팔고 남은 돈으로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꿈을 꾸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2020년 5월 25일 미국 현충일, 닉과 알리샤는 친척들과 함께 며칠 동안 휴가를 보내기 위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 중 하나인 포레스트 레이크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닉과 알리샤는 아이들과 함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웃고 즐기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여행 도중 알리샤는 가족들과 함께 보낸 행복한 추억을 사진으로 찍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였습니다. 행복한 휴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닉은 바로 자신의 회사 길버트 에어로 출근했고 아들 크루즈와 딸 카프리는 여름방학이 시작되어 어머니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닉의 가족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으나 그들의 일상은 곧 처참하게 깨져버렸습니다. 2020년 5월 27일 수요일 오후 5시 25분 닉은 아들 크루즈와 딸 카프리와 함께 페이스타임으로 영상통화를 시작했습니다. 3분 뒤인 5시 28분 딸 카프리가 아버지 닉이 이상하다고 어머니 알리샤에게 이야기했고 전화를 건네받은 알리샤는 닉이 자신의 말에 응답하지 않자 2분 뒤인 5시 30분에 911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알리샤의 전화를 받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는데 안타깝게도 닉은 회사 사무실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내 알리샤가 당시 전화기 너머로 닉의 사업 파트너인 데이비드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데이비드를 불러 그를 조사하였습니다. 경찰은 데이비드에게 당시 상황에 관해 물어보았는데 데이비드는 닉이 괴한들에게 공격을 받기 전 자신이 먼저 범인들에게 공격받아 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깨어나 보니 용의자들은 사라지고 전화기 너머로 알리샤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 직후 2명의 남성이 현장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범인이 맞다면 2명의 용의자는 닉을 죽이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5분에서 10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르고 사건 현장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추가적인 단서를 찾기 위해 지역 내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닉의 회사에서 황급하게 도망친 2명의 용의자들이 흰색 트럭을 타고 회사 주차장에서 떠나는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흰색 트럭의 행방을 찾기 위해 다시 한번 모든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뒤인 6월 중순쯤 경찰은 용의자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선 닉이 살해된 지 몇 분 후인 5월 27일 오후 5시 33분 파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은 뚱뚱한 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편의점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그는 닉의 회사에서 흰색 트럭을 몰고 온 2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아르코 주유소에 주차하고 편의점에 들어와 종업원과 잠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편의점에서 나가 다시 차량으로 돌아갔는데 안타깝게도 그가 차를 몰고 어디로 향했는지는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사람이 용의자 중 한 명이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그를 수배하였으나 용의자와 별개로 이 사건에는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경찰이 공개한 CCTV 영상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닉의 아이들은 5시 25분에 닉에게 전화를 걸었고 몇 분 후 딸에게 전화를 건네받은 아내 알리샤는 5시 30분에 911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용의자의 모습을 공개한 CCTV의 영상 타임 스탬프는 5시 33분이었는데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5분에서 10분 사이에 범행을 저지르고 차를 타고 편의점까지 이동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영상에 찍힌 남자는 전혀 초조한 모습도 없어 보였고 방금 사람을 죽인 사람이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남자는 히스패닉계로 보였으며 만약 그가 누군가에게 고용된 암살자였다면 이미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갔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닉의 사업 파트너인 데이비드 스위트먼의 행동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닉의 사업 파트너지만 닉에게 모든 경영권을 위임하여 거의 회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건이 발생한 5월 27일에 데이비드는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는 닉이 괴한에게 공격받기 전 자신이 먼저 용의자들에게 공격받아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닉이 당하는 순간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한 점은 용의자들이 닉만 죽이고 신원이 밝혀질 위험을 무릅쓰고 왜 목격자인 데이비드는 그대로 놔두고 도망쳤냐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닉이 가입한 생명보험의 수령인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닉은 길버트 에어의 공동 소유자가 된 직후인 2018년 9월 300만 달러의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알리샤를 수혜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인 2018년 12월 갑자기 생명보험의 수령자가 길버트 에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닉이 사망할 경우 아내 알리샤가 아닌 회사가 보험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유형의 보험은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에서 일반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알리샤는 자신이 보험금 수령자에서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닉이 사망한 후 파트너 데이비드는 보험금 청구를 신청했고 이를 본 알리샤는 보험금 수령자 변경이 사기였다고 주장하며 데이비드를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는 곧 기각되었고 데이비드는 무사히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이후 닉의 가족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주는 사람에게 $10,000의 보상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도 사건을 해결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경찰은 대중과 언론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 정보나 결과를 정확하게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CCTV에 촬영된 남자를 포함한 2명의 용의자의 신원도 밝혀지지 않았으며 닉이 정확하게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사인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대부분의 정보는 아내 알리샤가 언론에 나와 폭로한 것들이며 경찰은 단지 CCTV 영상과 용의자의 모습만 공개하였습니다. 닉의 아내 알리샤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용의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면 즉시 자신에게 연락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빼앗긴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 닉을 되찾는 일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 뒤 사람들은 닉의 가족들을 위해 기금 마련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75,000달러를 목표로 기부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까지 68,635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아이들과 영상통화 도중 세상을 떠난 닉의 죽음의 비밀은 여전히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